여러분, 원금은 100% 보장해 드립니다. 이 말 들으면 어떠세요? 와, 진짜 솔깃하지 않나요?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그 달콤한 약속이 사실은 불법이라면 여러분의 돈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늘 바로 이 위험하면서도 아주 흥미로운 투자 계약서의 함정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업체가 계약서에 떡하니 도장까지 찍고 원금 보장해드립니다. 약속을 해놓고선 나중에 손실이 나니까 갑자기 태도를 싹 바꿔서 그거 사실 불법이라서 무효거든요? 그래서 돈 못 드려요. 라고 나온다면 와, 진짜 황당하지 않겠어요? 과연 법은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누구 편을 들어줄까요? 이게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A씨의 사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요즘처럼 주식시장 변동성이 크면 불안하잖아요? A씨도 마찬가지로 좀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고 있었던 거죠. 바로 그때 A씨의 눈에 딱 들어온 광고가 있었던 겁니다. 한 투자 자문 업체였는데 거기서 내건 문구가 뭐였겠어요? 바로 이 한마디. 원금 100% 보장. 와, 이 강력한 약속에 A씨의 마음이 그냥 완전히 흔들려 버린 거죠. 그리고 A씨가 그냥 말만 믿고 덜컥 투자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계약서를 딱 보니까 거기에 원금 보장 특약이라는 문구가 아주 명확하게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아, 이 종이 한 장이면 내 돈은 안전하겠구나. 그렇게 믿었던 거죠.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그렇듯 녹록지 않았습니다. 투자는 결국 큰 손실로 이어졌어요. 근데 A씨는 괜찮았어요. 왜냐? 원금 보장이라는 믿는 구석, 비장의 카드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아주 당당하게 업체에 찾아가서 계약서대로 원금 돌려주세요! 라고 요구했습니다. 자,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A씨는 당연히 아니 계약서에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하고 따졌죠. 그랬더니 업체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 그 조항요. 그거 원래 불법이라서 무효예요. 와,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주장이죠. 자기들이 먼저 불법적인 약속을 해놓고 이제 와서 그게 불법이니까 돈은 못 주겠다고 버티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판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약서를 철석같이 믿었던 투자자, 아니면 자기들이 한 약속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뻔뻔한 업체. 과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결과가 정말 궁금하시죠? 한번 같이 보시죠. 자, 결론부터 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법원은 바로 투자자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부산지방법원에서 나온 판결인데요. 업체는 A씨에게 투자 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재밌어요. 법원의 논리가 아주 흥미롭거든요. 일단 법원이 업체의 주장 일부를 인정해 줍니다. 네, 맞아요. 그 원금 보장 약속, 그거 무효 맞습니다. 라고요. 그럼 A씨가 진 거 아니야? 싶죠? 하지만 판결문에는 결정적인 한 단어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하지만.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약속은 무효인데 돈은 돌려줘라? 뭔가 모순처럼 들리잖아요. 지금부터 법원이 이 골치 아픈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명쾌하게 풀어냈는지 그 똑똑한 법 논리를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볼게요. 법원은 먼저 이 원금 보장 약정이 왜 무효인지를 설명합니다. 이게 민법 제103조에 나오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아니, 투자라는 게 원래 손실 위험을 감수하는 건데 원금 100% 보장이라니 이건 자본주의 시장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약속이다. 그래서 무효다라고 본 거죠. 자, 여기서 법원의 신의 한 수가 나옵니다. 이 계약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조항이 뭐였죠? 바로 원금 보장 약정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무효가 되니까 이 계약 자체가 그냥 통째로 효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도미노처럼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업체가 A씨의 돈을 가지고 있을 법적인 근거가 아예 그냥 싹 사라져버린 거죠. 그리고 바로 이게 법원의 결정타였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법적인 이유도 없이 남의 돈을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 이걸 법률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부당이득이라고 합니다.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은 업체한테 너희들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A씨 돈 가지고 있잖아. 그거 부당이득이니까 당장 돌려줘 라고 명령한 겁니다. 이게 바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정리가 되시죠?
원금 보장 약속이 법적으로 무효라는 것과 그러니까 돈 떼먹어도 돼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법원은 자기들이 저지른 불법을 방패 삼아서 책임을 피하려는 꼼수를 절대 용납하지 않은 거죠. 아주 사이다 같은 판결 아니에요? 물론 A씨는 정말 다행히도 돈을 돌려받았지만 솔직히 이런 소송까지 가는 거 누구에게나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함정에 아예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내 돈을 지키는 3가지 꿀팁,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딱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원금 보장이라는 이 달콤한 말 자체를 그냥 의심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돈을 맡기려는 이 회사가 과연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가 맞는지 꼭 확인해야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당연한 얘기 같지만 정말 중요한 거, 계약서를 제발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식 업체인지 확인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금융감독원에 파인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보실 때 뭔가 말이 너무 복잡하고 막 어려운 용어가 많다? 절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뜻인지 꼭 물어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세상에 리스크는 없는데 수익만 높은 투자는 없습니다. 그건 그냥 아주 위험한 신호일 뿐이에요. 결국 오늘 이 사례가 우리한테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물론 법이 우리를 보호해주긴 하지만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다 구해줄 수는 없거든요. 내 돈을 지키는 최종 책임, 그건 결국 나 자신에게 있다는 점, 이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지금 한번 서랍 속에 넣어뒀던 예전 계약서들 한번 꺼내서 다시 살펴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어떤 작은 함정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항상 신중하고 현명하게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